요즘 온라인으로 돈 잘 번다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사기꾼들 말고 진짜로 돈 잘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벌고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타트업 설계자입니다.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의 비밀, 이 책 참고해서 제대로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의 비밀은 한 단어로요. PLF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Product Launch Formula. 한글로 굳이 하자면 제품 공개 공식 정도가 되겠죠. 그럼 PLF가 무슨 뜻이냐?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PLF는 당신의 표적 시장이 당신의 제품을 혹은 당신의 사업을 너무나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그 표적 시장이 당신에게 제품의 판매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제품 출시 이전에 일어난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발표되기 한참 전, 몇 년 전부터요, 스포일러라는 게 뜹니다. 그리고 영화 발표가 임박하면 어때요? 트레일러, 예고편이 뜨죠. 특히 스포일러의 경우 그게 진짜 그 제작사가 보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스포일러가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일부러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나중에는 예고편까지 만들어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영화에 관심 있는 잠재 시청자들이 기다려진다. 제발 영화 빨리 공개해라. 도대체 그래서 저 주인공과 저 주인공은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할리우드 제작사뿐만 아니라요, 애플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들은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 애플, 삼성 스마트폰 공개하기 전에 그 막 유출됐다면서 막 이미지 제품 사진이라거나 기능 스펙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잖아요. 애플이 보안 관리를 못해서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제발 팔아주세요 라고 만드는 공식이 바로 PLF, Product Launch Formula라는 겁니다. 즉, 제품을 실제 판매하기 전에 미리 판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 파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공식,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대부분 희망으로 사업합니다. 즉, 기도 메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스타트업 설계자에서는 말합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즈니스 쪽에서 희망이라는 건 매우 나쁜 말이다. 그건 비즈니스의 영혼을 갉아먹는 단어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자기 사업의 미래를 희망이라는 단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본이 많아서 환경을 갖추고 끝내주게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부분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혹은 은퇴 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즉, 망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 메타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에서는 내 성공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통제한다는 게 내가 무조건 100억을 벌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매출은 보장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할리우드 예고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출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매출,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PLF, Product Launch Formula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LF를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궁금해질 텐데 PLF를 실행하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이메일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제품과 내 브랜드에 관심 가질, 내가 런칭할 그 상품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죠. 야, 요즘 이메일 누가 보냐? 많이 봅니다. 제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오픈을 하십니다. 많이 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내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려면 가치 있는 걸 먼저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퍼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퀴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자들의 이메일 구독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유인 수단이다. 이 유인 수단이 바로 리드 마그넷이다. 방문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하지는 않는다.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해야 방문자들의 이메일 구독 신청을 이끌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를 뭔가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내 컨텐츠를 본 사람들을 스퀴즈 페이지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스페라고 쓸게요. 근데 이 스퀴즈 페이지 웹사이트를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즘 돈 버는 방법 3가지 제가 PDF로 정리했습니다. 그거 보내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미끼 상품, 무료 상품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드 마그넷. 리드라는 게 연락처란 뜻이거든요. 고객 연락처. 그 고객 연락처를 끌어당기는 마그넷, 자석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요즘 온라인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딘가 다른 사이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은 이메일 주소든 전화번호든 입력하면 뭐를 무료로 준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하는 경로예요. 무료 상품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락처랑 교환하는 겁니다. 무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이 PLF라는 과정은 이런 이메일 리스트가 생겼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메일 리스트 있다는 전제하에 PLF를 어떻게 하는 건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F는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프리 런칭입니다. 프리 런칭만 해도 런칭 전에 사전 공개 같은 거잖아요. 근데 프리 런칭이니까 굳이 한글로 하자면 사전 공개. 이게 무슨 말일까? 책에서 프리 런칭의 뜻을 잘 설명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뭔가를 팔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방어벽을 치게 된다. 잠재 고객은 소통을 구매 설득으로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말을 덜 믿고 더 많이 의심하게 된다. 프리 런칭 단계에서 잠재 고객과 소통을 시작할 때는 뭔가를 팔려는 의도를 과도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즉 정리하면 프리 런칭은 우리가 결국에는 할 거는 런칭이에요. 결국에는 뭘 팔 거야. 그런데 팔기 전에 판다는 느낌을 안 준 채 고객에게 내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메일로 메일을 뿌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일을 뿌리면서 제가 다이어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얘 나한테 팔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달라네 뭔 소릴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존재를 알렸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 준비할 거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도와주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설문을 응답하게 해. 그리고 설문 응답할 때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자, 이미 이메일로 보냈지만 응답해 주신 분의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받아요. 그러면 내 존재를 알고 있는 분,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 좀 더 구매 확률이 높은 분들의 명단, 리스트를 선별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 런칭의 단계는 이 정도입니다. 고객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걸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지시키는 정도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 런칭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두 번째 프리 런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프리 런칭인데요. 프리 런칭도 아직 런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아직까지 판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준비한, 내가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게 프리 런칭의 역할입니다. 그 기대를 심어주는 걸 한 번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책에서는 3단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프리런칭 단계는 뭔가 그냥 판매한다기보다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3단계 정도, 3가지 컨텐츠를 제공하라 라고 말합니다.
3단계는 어떤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냐?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잠재 고객에게 변화에 대한 기회를 알려주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에서는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변화가 가져다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콘텐츠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게 된다. 자, 컨텐츠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컨텐츠는 뭐였습니까? 변화에 대한 기회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리 런칭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 강의를 런칭할 건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런 거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관심을 유발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에 응답해 준 분들에게 첫 번째 프리 런칭 단계에선 이런 컨텐츠를 보내는 거죠. 변화에 대한 기회. 평범한 직장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은 돈 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퇴근 후 시간만 제대로 투자한다면 돈 벌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변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너는 뭔데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자격이 되냐?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권위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부수익을 창출해서 지금은 은퇴했다.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프리런칭도 결국에는 우리가 런칭, 판매로 가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즉, 이 컨텐츠는 판매를 위한 컨텐츠라기보단 여러분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다라는 게 명확해야 되고 그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프리런칭 컨텐츠는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한 번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게 정말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음 글에서 다음 컨텐츠에서 그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를 보내는 겁니다. 언제 보내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컨텐츠를 보낸 다음에 3일 후, 4일 후 그건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책에서는 뭐 최대 12일 안에 3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 프리런칭 컨텐츠는 변화하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1번 컨텐츠에서는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하세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컨텐츠에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냐? 저희가 첫 번째 컨텐츠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할 때는 케이스 스터디를 넣으면 좋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A라는 분은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버셨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하는 방법, 케이스 스터디와 그리고 1편에서 이야기했던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불신이 있을 겁니다. 그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걱정되실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해결 가능합니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컨텐츠를 두 번째 보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컨텐츠에서는요. 변화가 가져다 줄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실행하시면 이렇게 바뀌실 겁니다 라는 컨텐츠를 세 번째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의 제품을 런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평생 허리 사이즈 36 이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날씬해질 수 있고 우리도 몸짱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세 번째 컨텐츠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제가 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특별 조건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특별 할인 같은 거죠. 이번에 구매하시면 3일 안에 구매하시면 몇 프로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결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별 조건을 넣으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에게 나의 상품을 기대하게 만들고 미리 팔아서 최소한의 수요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치예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런칭에 참여해주는 잠재 고객에게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큰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려는 가치를 살짝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말라. 충분한 내용을 공개하라. 당신의 제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공개하라. 이 모든 과정이 판매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지 않더라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수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산다던데 판다던데 하면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새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스타트업 설계자의 추천사를 포리얼님이 쓰셨거든요. 포리얼님은 교육 서비스를 판매하실 때 무료 강의를 3일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3일 교육만 들어도 이것만 알아도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프리런칭 단계를 거치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이 나오냐? 와, 얘 찐이다. 와, 이거 진짜 유용하다. 그와 동시에 무료로 알려주는 게 이렇게 대단한데 유료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팔아야 할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프리런칭을 마치면 이제 팔아야겠죠? 그 다음은 오픈 카트입니다. 카트를 연다, 파는 날이라는 거예요. 앞서 프리런칭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고객들의 마음의 온도가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예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하자마자 다 팔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아직 구매 결정을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칭 자체를 잘해야 돼요. 판매 시작 자체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이 런칭의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간 설정, 파는 기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적인 런칭을 바란다면 런칭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런칭을 끝내야 한다.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한정으로 혜택을 제공해서 판매하잖아요. 재밌는 현상은 마지막 판매 마감 직전에 판매가 몰아서 나옵니다. 인간이 원래 고민하다가도 막판이 오면은 결정을 확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서 판매하고 마감해야 목표 달성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판매하고 있다, 카트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전 과정을 거치고 나서 판매를 해도요, 생각보다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까? 팔아야죠. 팔리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 상품 서비스를 확 공개했어요. 이게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고객한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도 고객한텐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알려줘야 돼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픈 카트 기간에도 계속 홍보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오픈 카트 단계에 들어서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을 테지만 그 이후에도 오픈 카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잠재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런칭 마지막 날에도 3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해야 한다. 나를 믿어주기 바란다. 런칭 마지막 날의 이메일 3통은 당신의 성과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런칭 마감 시간을 어느 시간대로 정하든 많은 고객이 그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주문을 할 것이다. 그러니 런칭 마지막 날에는 이메일 3통을 보내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더 열심히 홍보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고객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고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런칭은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고객에겐 관심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입니다. 대부분은요, 마케팅 메시지를 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보지도 않고 넘길 겁니다.
3번 정도 연락을 다 신경 써서 봤다면 좀 자주 연락하네 이 정도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앞에 과정을 통해서 선별한 연락처에게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야. 이미 나에게 관심이 있고 신청한 사람들, 관심 고객이잖아요. 그 관심 고객에게 필요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요, 오히려 그들의 고민을 해소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당초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주 메시지를 보내면 그건 그냥 스팸이고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오픈 카트 단계에선 내가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연락해야 하죠. 우리가 판매할 때 이 마케팅 메시지 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연락해서 고객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판매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물론 이거 전제는 그냥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나에게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너무 많이 연락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너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픈 카트를 끝냈어요. 그러면 판매가 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팔았다고 끝이냐? PLF의 마지막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포스트 런칭이에요. 이번에 런칭을 했을 때 구매하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안 샀다고 해서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잠재 고객에 대한 관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프리런칭 단계까지 따라왔었다면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과 형성된 관계를 그대로 끊어버리지 말라. 런칭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추가적인 콘텐츠를 보냄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그럼 그들은 당신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언젠가는 당신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런칭 과정을 거치는 걸 누군가가 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머리에는 우리가 인식이 됐을 겁니다. 나를 기억하고 인식한 분은 언제든 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PLF를 활용한 런칭을 다음에 또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사업은 사냥이 아니라 농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한번 결실이 안 나온다고 해서, 혹은 결실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면 안 돼요. 사냥은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죠. 놓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돌보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런칭할 때 안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내 고객이 아니야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포스트 런칭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번다? PLF, Product Launch Formula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은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평소 콘텐츠를 통해서 모은 이메일 리스트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구체적인 단계는 프리런칭, 오픈 카트, 포스트 런칭으로 이어진다. 프리런칭은 내가 팔 거다라는 느낌을 안 주면서 고객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객에게 말을 거는 단계다. 프리런칭 단계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튼 고객에게 내가 제공하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3단계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픈 카트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며, 이때 판매할 때 중요한 점은 기간을 한정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관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포스트 런칭은 이 런칭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왜?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의 성숙도가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요,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스타트업 설계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돈 잘 버는 특히 미국 비즈니스 인플루언서들은 예외 없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일단 유행하는 방법, 지금 통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도 배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런칭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 즉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본질이 갖춰진 다음에 이것들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본질과 요즘 유행하는 스킬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 적혀 있는 방법은 실제로 지금도 현장에서, 필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온라인에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온라인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